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무철의 주먹이 장태풍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벅. 새벽 5시 서울 외곽 폐공장 창고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의자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 바로 장태풍이었습니다. 한무철. 이 미친놈. 장태풍이 입가에 피를 뱉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친놈. 무철이 장태풍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내가 미친놈이지. 무철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드디어 터져나온 것이죠. 나라. 장태풍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나? 무철이 장태풍을 다시 의자에 밀어붙였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장태풍이 바닥에 굴렸습니다. 으악! 일어나.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우리 할 얘기가 많거든. 장태풍이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무철아. 잠깐만. 잠깐만. 무철이 장태풍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다시 앉혔어요. 20년 동안 내 뒤를 캐면서 복수할 기회만 노렸으면서 지금 와서 잠깐만. 장태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고. 무철이 비웃었어요. 내 부인 장미가 다 털어놨어. 뭐라고? 장태풍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가? 그래, 어젯밤에 만났어. 무철이 장태풍의 반응을 즐기며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규태와 대식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내 복권을 가로채는지 모든 걸 다 말했어. 그럴 리가 없어. 장태풍이 소리쳤습니다. 장미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런가? 무철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장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무철 씨.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장태풍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장미. 이 배신자. 배신자는 너야, 장태풍. 무철이 녹음을 끄고 장태풍을 노려봤어요. 20년 전 대운빌딩 공사 때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무철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자재비를 빼돌렸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공사비를 더 달라고 했지. 내 때문에 공사가 3개월이나 늦어져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장태풍이 변명했어요. 자재값이 갑자기 올라서. 자재값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날렸잖아. 무철이 장태풍의 거짓말을 꼬집었어요. 나중에 다 알았어. 장태풍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수한 거야. 무철이 장태풍에게 다가갔어요. 20년 동안 기회만 노리다가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친구들을 이용해서. 무철아. 친구들이 배신하도록 부추긴 게 너지. 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규태한테 건물 헐값에 팔라고 한 것도 너, 대식이한테 복권 가져가라고 한 것도 너. 인정해, 장태풍. 무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장태풍이 무철의 주먹을 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맞아. 맞다. 뭐라고? 내가 계획한 거 맞아. 장태풍이 체념한 듯 고백했어요. 20년 동안 너를 망가뜨릴 방법만 생각했어. 그만해.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철이 돌아보니 규태와 대식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무철아, 그만둬. 대식이 무철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노. 무철이 대식을 밀쳤어요. 이 자식이 우리를 망가뜨린 원흉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규태가 무철과 장태풍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적으로. 무철이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놈을 법으로 어떻게 처벌해? 너희들이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해자까지 감싸는 거야.
무철이 두 친구를 노려봤어요. 무철아, 우리가 잘못했어. 대식이 무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규태도 무릎 꿇어. 무철이 규태를 향해 명령했어요.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규태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무철아. 두 친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무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4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씁쓸했거든요. 일어나. 무철이 두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하자. 무철이 장태풍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장태풍,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내 돈 어디 있어? 무슨 돈? 장태풍이 시치미를 뗐어요. 시치미 떼지 마. 무철이 장태풍에게 다가갔어요. 규태한테서 가로챈 27억 말이야. 장태풍이 당황한 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철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장태풍은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대운빌딩을 헐값에 사서 재개발 호재로 10배 값에 팔려는 계획이었어요. 10배. 무철이 계산해봤어요. 그럼 30억짜리 건물이 300억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말이지. 장태풍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철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25억을 2주 만에 다 썼어. 장태풍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카오 카지노에서 다 날렸어. 카지노? 대식이 놀랐어요. 너희 돈으로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장태풍이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아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집에 경찰이 와 있어요. 누군가 신고했대요. 아빠가 사람을 납치했다고. 무철이 장태풍을 보니 장태풍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이 개새끼. 한무철, 이제 내가 범죄자가 됐어. 장태풍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20년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야. 하지만 규태와 대식이 무철을 위해 증언해 주었고 오히려 장태풍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40년 우정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팜투마켓 사무실에서는 석진이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예원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투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석진아, 안녕. 어젯밤에 일찍 헤어져서 미안해. 괜찮아. 석진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서우야. 석진이 서우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우의 표정이 불안해졌어요. 무슨 얘기? 나 무서워. 내 표정이 이별을 통보할 때 같아. 바로 그때 예원이 들어왔습니다. 석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하셨는데. 서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아, 무슨 미팅이야? 예원 씨 아버지랑 무슨 미팅을 해? 예원이 대신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석진 씨 사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에요. 투자? 서우가 놀랐어요. 석진아, 나는 왜 몰랐어? 석진이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서우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어? 예원 씨랑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원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 서우가 예원을 노려봤어요. 그럼 왜 자꾸 석진이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어제도 늦은 시간에 혼자 찾아와서 스킨십하고 있었잖아요. 서우야, 진정해. 석진이 서우를 말렸어요. 예원 씨한테 그러지 마. 석진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서우가 석진을 보며 소리쳤어요. 내 편이야, 예원 씨 편이야.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원의 아버지가 투자 취소를 암시한 상황에서 예원과 갈등을 빚을 수 없었거든요. 대답해. 서우야. 석진이 힘겹게 말했어요. 복잡해. 지금 상황이 복잡해.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석진아, 나랑 예원 씨 중에 누가 더 중요해? 석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서우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알겠어. 서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망설인다는 게 답이야. 서우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아. 서우야. 석진이 서우를 부르며 뒤쫓으려 했지만 예원이 석진의 팔을 잡았어요. 석진 씨, 지금 가면 모든 게 끝나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5분만 늦어도 투자 취소될 수 있어요. 석진이 복도로 사라지는 서우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50억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해시태그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 남자. 30분 후 그랜드 호텔 커피숍에서 석진은 예원의 아버지 정 회장을 만났어요. 석진 씨, 제 딸과 결혼할 의향이 있나요? 정 회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결혼이요? 석진이 깜짝 놀랐어요. 사업 파트너로만 지낼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투자 안 했어요. 우리 딸과 결혼할 건지 투자를 포기할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석진이 예원을 바라봤어요. 예원 씨,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강요로 얻은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아직도 서울을 사랑해요. 그런 제가 예원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석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투자 철회하세요. 석진이 과감하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을 선택할 거예요. 500억을 포기한다고요? 정 회장이 어이없어 했어요. 네.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석진이 커피숍을 나갔어요.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석진의 뒷모습이 의연했어요. 1시간 후 대운 빌딩 앞에서 석진이 서울을 찾았어요. 서우야. 석진이 서울을 부르며 달려갔어요. 석진아, 너 왜 여기 있어? 미팅은 끝났어. 투자 포기했어. 석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50억 투자를 포기했다고? 응. 너 때문에.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석진아. 미안해, 서우야. 아까 망설인 것 때문에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해. 석진이 서우를 안아주었어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너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어. 서우야, 나와 결혼해 줄래? 석진이 갑자기 프로포즈했어요. 응, 결혼하자.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50억을 포기했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식의 전화가 왔어요. 석진아, 지금 어디 있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갈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무철, 대식, 규태가 장태풍 신고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장태풍이 오히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40년 우정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무철아, 시간이 필요해. 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친구가 실망스러워했지만 이해했어요. 무철의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2시 카페 민들레에서 금옥이 임신 관련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자가 들어왔어요. 금옥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직 입덧은 심하지 않아서. 금옥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규태는 뭐라고 해? 아직 말 안 했어요. 금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해? 금옥이 드디어 진심을 털어놨어요. 규태 씨가 싫어할까 봐요. 미자가 금옥의 손을 잡았어요. 금옥아,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 여자가 혼자 임신의 무게를 다 감당할 필요 없어. 바로 그때 해숙이 들어왔어요. 새 여자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금옥이가 임신했는데 아직 규태한테 말 안 했어. 미자가 해숙에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금옥이가 임신했다고? 해숙이 깜짝 놀랐어요. 축하해. 임신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지. 나도 미진이 임신했을 때 대식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더 책임감 있어지고 더 사랑해줬어. 미자와 해숙이 4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했어요. 해숙 씨, 대식 씨를 아직도 사랑해요? 사랑한다기보다는 정이 남아있다. 해숙이 인정했어요. 그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혼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 오후 5시 카페 민들레에서 금옥이 혼자서 생일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태가 들어와서 도와줬어요. 금옥아, 무리하지 마.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준비하려고. 민용이도 와서 아버지 생일 선물로 넥타이를 준비했어요. 규태가 도착했을 때 깜짝 파티로 맞이했어요. 깜짝. 생일 축하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자와 해숙이 함께 왔고 대식도 왔어요. 마지막으로 무철이 도착했어요. 늦었나? 무철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규태야, 생일 축하해. 무철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무철이 규태에게 시계를 선물했어요. 친구니까. 아직 우리 친구잖아. 규태가 감동받았어요. 무철이 여전히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식도 상품권을 선물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 우정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건배하자. 우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올렸어요. 우정을 위하여. 그때 금옥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옥을 바라봤어요. 규태 씨. 저 임신했어요.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규태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네. 규태 씨 아이예요. 규태가 금옥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금옥아.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하했어요. 민용이 제일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카페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체부가 들어왔어요. 규태 씨 계신가요? 등기 우편 나왔습니다. 규태가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장태풍.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철이 규태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어? 규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최규태에게. 내가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망가뜨린 장태풍이다. 규태가 계속 읽었어요.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한 25억을 기억하느냐?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라는 것이다. 최규태, 너는 진짜 바보구나. 바보라고? 규태가 중얼거렸어요. 한무철과 김대식이 너를 이용한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들이 너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었다. 너의 대운빌딩을 노리고 말이다.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어요. 무철이가 나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다. 내일 너의 사무실로 배달될 것이다. 그리고 최규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한무철과 김대식을 배신하라. 그들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돈도 돌려주겠다.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답은 일주일 안에 하라. 규태가 편지를 다 읽고 털썩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규태야, 너 설마 장태풍 말을 믿는 거 아니지?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규태가 변명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내일 사무실로 배달된다고. 가짜일 거야. 대식이 끼어들었어요. 장태풍이 조작한 거겠지. 하지만 규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무철과 대식이 자신을 이용한 걸까? 규태 씨. 금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철 아저씨와 대식 아저씨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아빠가 그런 분들한테 속을 리 없어요.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어요. 민용이도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무서워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모두 함께 있잖아요. 모두 아빠를 도와줄 거예요. 민용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맞아. 미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하자. 혼자가 아니야. 해숙도 동조했어요. 무철이 규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규태야, 우리를 믿어. 40년 친구를 믿지 못하겠어. 규태가 무철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믿을게. 너희를 믿을게.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무철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규태야, 너 혹시 장태풍한테 우리 개인정보를 준 적 있어? 개인정보? 규태가 의아해했어요. 내 생일이나 대식이 가족관계 같은 거. 장태풍이 어떻게 우리 사생활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무철의 지적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대식이 무릎을 쳤어요. 복권 일도 그렇고 대운빌딩 일도 그렇고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야. 무철이 카페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이 중에 장태풍과 내통한 사람이 있어. 내통이라니. 해숙이 놀랐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태풍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이야. 카페 안이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무철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미자가 남편을 말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이야. 정말 그럴까? 무철이 미자를 보며 물었어요. 장태풍이 어떻게 규태 생일 파티가 오늘인지 알았을까? 그때 진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장미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미? 무철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장미 얘기가 나와? 장미 씨가 장태풍 부인이잖아요. 혹시 장미 씨가 정보를 흘린 건 아닐까요? 무철이 진태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장미를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맞다. 무철이 자신의 머리를 쳤어요. 장미가 있었지. 장미가 나한테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캤어. 우리 가족 관계, 친구들 이름, 사업 내용. 무철이 설명했어요. 그럼 장미가 스파이였다는 거야? 규태가 놀랐어요. 그런 것 같아. 장태풍이 장미를 시켜서 정보를 수집한 거야. 미자가 무철을 노려봤어요. 몇 달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났으면서. 미자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무철이 미자를 달랬어요. 장태풍 문제가 더 심각해. 미자 언니. 금옥이 미자를 말렸어요. 지금은 부부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미자가 화를 참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식이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장태풍이 일주일 안에 답하라고 했잖아. 일단 내일 증거를 확인해보자. 무철이 제안했어요. 장태풍이 뭘 보내는지 봐야 해. 만약 정말 증거가 있다면? 규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다시 생각하자. 무철이 규태를 안심시켰어요. 분명히 가짜일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대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규태 생일 파티인데 이런 일로 망치기 싫어. 맞아. 금옥이 동조했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있었잖아. 미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축하하자. 모든 사람들이 금옥과 규태를 바라봤어요. 축하해, 규태야. 무철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정말 축하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축하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태풍의 협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해숙이 대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대식 씨도 빨리 가세요. 많이 놀랐을 텐데. 해숙아. 대식이 해숙을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나를 걱정해줘서. 아직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당연하죠. 해숙이 대식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가자. 같이 가요. 대식이 놀랐어요. 정말? 네. 오늘은 함께 가요. 모든 사람들이 카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금옥과 규태, 진태와 민용이만 카페에 남았어요. 금옥아. 규태가 금옥을 안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임신 소식을 좋아해줘서. 당연하지. 규태가 금옥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이야. 사랑해, 금옥아.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이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규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장태풍이 약속한 증거가 정말 도착할까요? 규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택배 기사가 찾아왔어요. 최규태 씨 맞으신가요? 급송 택배 나왔습니다. 규태가 떨리는 손으로 택배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역시 장태풍이었어요. 규태가 택배를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가 들어있었어요. 표지에는 한무철 마이너스 김대식 공모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규태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20년 전 대운빌딩 건설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약서에 무철과 대식의 서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왜 대식이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 규태가 계속 서류를 넘겨봤어요.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무철과 대식이 규태의 대운빌딩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규태가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무철과 대식이 들어왔어요. 규태야, 괜찮아? 무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대식도 규태를 염려했어요. 규태가 서류를 급하게 숨겼어요. 아, 네. 괜찮아요. 택배 온 거야. 무철이 규태 책상 위에 상자를 봤어요. 아, 네. 규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왔는데? 대식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냥 업무용 서류예요. 무철이 규태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규태야, 혹시 장태풍한테서 뭔가 온 거야? 아니에요. 규태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보여줘. 무철이 규태에게 다가갔어요. 무철아. 규태가 뒤로 물러섰어요. 뭘 숨기고 있어? 대식도 눈치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무철이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무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무철 마이너스 김대식 공모 증거 자료라는 제목을 본 무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태풍이 이런 걸 보냈구나. 무철아, 이건. 규태가 변명하려 했어요. 너 이거 믿는 거야?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어요. 아니야. 믿지 않아. 그럼 왜 숨겼어?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조금 믿고 있었거든요. 대식이 서류를 넘겨봤어요. 이 새끼가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네. 가짜야,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설득했어요. 이 모든 게 가짜라고.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규태가 USB를 가리켰어요.
녹음. 대식이 USB를 봤어요. 장태풍이 너희 목소리를 녹음했대요. 제 대운 빌딩을 노리고 있다는 대화를. 무철과 대식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 대화 한 적 없어.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규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럼 들어볼까요? 규태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규태야, 그거 듣지 마. 대식이 말렸어요. 분명히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규태는 이미 파일을 실행했어요. 스피커에서 무철과 대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규태 그 바보 녀석. 아직도 우리가 친구인 줄 알고 있어. 맞아. 대운 빌딩만 손에 넣으면 되는 거야. 복권일로 규태를 조종하는 건 쉬웠어. 규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무철과 대식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너희 목소리야? 무철과 대식이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가짜야, 규태야. 무철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야. 정말요? 규태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규태는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규태야, 우리를 믿어. 대식이 간청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규태가 소리쳤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조작된 거라고. 그럼 왜 이렇게 정교해요? 규태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20년 전 계약서도 있고 너희 대화 녹음도 있고. 무철이 답답해했어요. 장태풍이 얼마나 치밀한 놈인지 이제 알겠어. 혹시 규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규태야. 무철이 분노했어요. 40년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모든 증거는 뭐예요? 가짜라고. 하지만 규태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규태가 두 친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대식이 놀랐어요. 나가라고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규태야, 잠깐만. 무철이 규태를 붙잡으려 했어요. 놓으세요. 규태가 무철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겠어요. 무철과 대식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규태가 혼자 남아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지? 장태풍의 이간질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장태풍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과연 규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40년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복수에 불타는 장태풍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제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